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결국 20억 원이 넘는 기부금 미납액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와 의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시 당국의 애매한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역에서만 60헥타가 넘는 마늘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가격 부양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에서 무슨 활동을 준비 중인지 취재했습니다. 지역 학교들이 서서히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학교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어서. 대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도서관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20억 원이 넘는 공익 기부금을 여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던 기존의 입장대로 최근 재단 설립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듯한 여수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매출액의 3%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대신 자신들이 직접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던 업체 측은 재단 설립 허가를 얻은 뒤 최근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케이블카 업체의 소유주이자 과거 대표를 맡았던 추모 씨. 재단 이름도 추 씨의 영문 이니셜을 딴 DY 장학재단으로 등록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기부 약정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여수시는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재단 측에 장학금 수혜 대상을 여수 지역 학생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민선 6기 시절 장학재단 설립과 기부 약정은 별개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극히 대조적입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협상의 안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기부 약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업체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자 기부 약정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여수시의 이 같은 미온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될 걸로 보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하는 것은 끌려다닌다고 봐야죠.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장학재단 설립을 강행하며 미납 기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케이블카 업체. 이에 대한 행정의 적절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1,700억 원 증가한 1조 3,400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또 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내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도청과 도교육청의 2019년 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기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 내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내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현황입니다. 이른바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관광 활성화와 의대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환경과 관련된 상임위 신청이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의 특성상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위한 정치적 발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환노위에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지역의 이 환경의 문제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특별 그 교부서가 좀 필요하고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직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주요 현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초선위원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중앙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자칫 지역민 의견 수렴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도당과 또 중앙당의 원내대표단과 협력해서 개혁 입법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정치와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유권자들의 바람이 얼마나 충족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마늘의 산지 가격이 폭락했었는데요. 대대적인 마늘 산지 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단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군 풍양면 1,2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마늘밭. 트랙터가 수확기를 맞은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지난 겨울 애써 기른 마늘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 정도 마늘을 1년 내 사람 손에서 해가지고 1년 내 삐디는 이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또 기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가 손로 가지고 사람 인력으로 가지고 재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참 가슴 무지하게 아픕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주도해 공동자금 출자 방식으로 진행된 전남 지역의 마늘 산지 폐기 면적은 338헥타르. 이 가운데 공지역에서만 61.5헥타르가 산지 폐기됐습니다. 공군은 올해 이 같은 마늘 산지 폐기 조치가 산지 가격 인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산지 가격은 50개짜리 한 단 기준으로 초기 거래 가격보다 3,000원가량 인상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매가 상품 기준으로 지금은 단당 평균 12,000원에 거래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군은 공마늘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마늘 가격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여기에 소비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비대면 방식 판촉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마늘 산지 폐기 조치. 시름에 잠긴 지역 마늘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해상에서 경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화양면 장수리 수문마을 인근 해상에 경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50에서 100리터 정도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래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학교들도 서서히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한데요. 개강이 연기된 지 석 달 만에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대면 수업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눌러 쓴 학생들이 하나둘씩 건물 입구로 모여들고 발열 체크와 함께 신원 확인이 실시됩니다. 이윽고 들어선 강의실. 학생들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앉아야 했고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너무 착잡했고요. 일단 학교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어서 네. 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된 이론 과목의 대면 수업 강의는 모두 227개. 2,700여 개에 이르는 이론 과목 가운데 8%에 해당합니다. 개강이 연기된 지 석 달 만에 그것도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에 시작된 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의욕도 없었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수업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충분히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론을 대면 수업으로 하는 이유가 전 모르겠어요. 대학 측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부지만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2학기까지 지속될 경우 1학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수업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단계적인 코로나19 대응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이 진행하는 것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방역은 제대로 갖춰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부 이론 과목의 대면 수업을 계기로 도서관과 박물관이 개방되는 등 학교는 서서히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정상 개원 첫날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모두 489개소의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 내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을 봤을 때 정상 개원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정상 개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은 지난주까지 모두 90% 이상의 긴급 보육 참여율을 보였으며 정상 개원 첫날인 오늘도 최고 93%가 넘는 등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형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4만여 가구가 증가한 36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신청을 모두 마감한 결과 전체 54만여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6만 가구에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지원 계획에 비해서 4만여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고령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수 등 적극 행정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됩니다. 지난달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미립국한 중국인 8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붙잡혀 검거된 미립국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미립국 중국인 49살 A씨가 어제 오후 10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역전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해경은 미립국자들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잡히지 않은 A씨 일행 4명을 공개 수사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